1년에 100권씩 읽고 그 많은 책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 않나? 언론은 책은 굳이 기억 못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오늘은 목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코맹맹이 소리에 새소리까지도 섞여서 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넓은 마음으로 좀 제 목소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느덧 2023년도도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맘때쯤이면 책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1년 동안의 독서 생활을 정리하는 시간 가지실 텐데요. 2023년도에 제가 지난달까지 읽은 책을 보니까 97권을 읽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2월에 좀 읽을 책까지 더하면 이제 한 100권 정도, 100권 조금 더 읽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1년에 평균 한 100권 정도의 책을 좀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야, 100권을 읽는 것도 좋은데 좀 기억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뭐 1년에 100권씩 읽고 그 많은 책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 않나? 뭐 솔직히 당연히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독서가 의미 없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읽은 책을 꼭 다 기억해야 하는지 좀 제 생각을 한번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읽은 책을 오래 기억하기 위한 좀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이죠. 뭐 읽은 책을 잘 요약하는 방법이나 오래 기억하기 위한 메모법도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공유되고 저도 좀 자주 찾아보는 편인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록법을 좀 말씀드려 보면 저는 일단 책에 최대한 줄을 많이 긋고 인덱스를 많이 활용해요. 아무래도 이제 손을 많이 쓰면서 책이라는 물성을 통해서 읽게 되면 좀 제가 책을 기억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또 인문학을 비롯한 논픽션 책 같은 경우는 보통 큰 주제가 뭐 3개, 4개, 뭐 6개, 7개 이런 식으로 챕터로 나뉘어져 있고 이 큰 주제 챕터 밑에 소주제가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내용이 나눠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세계 끝의 버섯인데요. 이 책도 보면 큰 주제가 이제 1부에서 4부로 나뉘어져 있고 각 챕터마다 작은 소주제로 나뉘어져 있어요. 저는 일단 하나의 소주제를 읽고 나면 이 소주제에서 하려고 한 얘기가 뭔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요. 또 핵심적인 문장이나 뭐 문단 같은 경우는 요약한 문장 밑에 이제 필사로 적어두고 또 소주제를 다 읽고 나면 하나의 큰 주제가 있잖아요. 이 챕터의 핵심을 요약해서 적어 놓습니다. 논픽션이라고 하더라도 뭐 에세이나 사회과학 관련 책 같은 경우는 하나의 흐름으로 쭉 읽어 내려가요. 대신 줄은 역시 최대한 많이 긋고 역시 인덱스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서 챕터별로 인상적이었던 내용이나 핵심 주제를 간단하게 메모를 하기도 하고 또 마인드맵 그리기를 이용해서 기록하기도 해요. 소설은 고전 소설 읽을 때는 주인공 이름부터 사건들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또 그에 연관되어 있는 역사적인 기록들도 정리하면서 읽지만 굳이 현대 소설은 좀 하나의 흐름으로 쭉 읽고 노트 대신 몸에다가 기록을 하는 편인데요. 그냥 기록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책을 기록하면서 읽으면 책 내용을 다 기억하냐? 솔직히 어떤 책은 한두 달만 지나도 어떤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고 분명히 읽은 책인데 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책들은 굉장히 오래 기억에 오래 좀 남기도 합니다. 되도록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서 이제 책을 읽는다면 물론 책을 읽고 기록하지 않는 것보다는 더 오래 많이 기억하긴 하겠지만 기억에 남지 않을 확률 역시 높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책을 이렇게 많이 읽는 게 의미가 좀 없을 것 같잖아요. 저는 일단 책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 이유는 보통 뭐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읽기도 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읽기도 하고 또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읽기도 하고 뭐 자기 계발과 동기부여를 위해서 읽으시는 분도 있고요. 단순히 뭐 재미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휴식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하는데요. 제가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인식과 성장입니다. 정희준 교수님의 공부라는 매거진을 듣는데 지난달 매거진에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인식을 통해 해석을 달리해 나갈 때 공동체도 진보하고 개인도 성장할 수 있다. 자기인식은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인데요. 독서를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인식이 향상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읽은 책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읽은 책이 쌓이고 쌓여서 책을 읽기 전에 나와 읽은 후에 내가 달라진다면 전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스운 비유이긴 한데 저희 부부 관계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진짜 사랑에 미쳐서 결혼을 했거든요. 우리 신랑을 너무 사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온갖 번뇌와 고뇌가 다 신랑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랑을 사랑하다 보니까 신랑과의 관계적인 문제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집착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너무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너무 이제 불행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책을 좀 부지런히 열심히 읽기 시작한 게 한 대략 10년이 조금 더 넘은 것 같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쨌든 조금씩은 달라졌을 거잖아요.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이제 신랑하고 부부싸움을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서로가 같이 있을 때가 가장 편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절친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좀 알게 된 게 그냥 신랑의 인생이나 시간 뭐 이런 걸 소유하려 하지 않고 신랑을 나와 좀 다른 자로 존중하게 됐어요. 신랑을 사랑하는 만큼 이제 신랑이 그냥 온전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대신 신랑에게 좀 집착했던 사랑이나 마음을 인류애나 뭐 동물들이나 뭐 자연 이런 데 쓰는 게 나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신랑이 좀 나를 많이 사랑해 주기를 좀 바라지 않게 됐어요. 저는 책 읽기를 통해서 내 세계관이 넓어지고 타인을 더 이해하게 되고 소유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들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면서 이런 부부관계가 가능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읽은 책이 내 몸에 작은 흔적만 남겨도 내 인생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냥 책과 함께 살면서 이제 진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책을 읽으면 좋은 게 우리 인생은 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하다못해 이달에 내가 뭐 꽁돈으로 연말정산 같은 경우 있겠죠. 뭐 100만 원이란 돈이 생겼어요. 뭐 이 돈을 어디 써야 하나 뭐 저는 이런 것도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정원 작가님의 시화산책 읽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매 순간 방향을 선택한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방향이 아니라 앞에 펼쳐진 모든 가능성 중에 가장 선한 길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따른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제 내가 그동안 읽어왔던 책들이 더 나은 선택, 더 선하고 가치 있는 쪽을 선택하게 도와준다고 저는 좀 믿습니다. 내가 읽은 책을 기억해서가 아니라 그냥 읽은 책이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나의 자아를 성장시켜 줬기 때문에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은 책은 굳이 기억 못 해도 된다. 하지만 읽는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읽고 기록하되 기억을 못한다고 좌절하지 말자. 책 읽기에 의미가 없다라고 단정 짓지 말자. 분명히 내가 읽은 책은 내 몸과 마음에 남아서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책을 온전히 내 몸과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바로 필사입니다.
저는 원래 좀 아무 노트에나 필사를 했는데 이번에 큰맘 먹고 좀 돈 주고 로이텀 노트를 구매해서 제대로 된 필사 노트에 필사를 하고 있어요. 일단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문장에는 저는 최대한 다 밑줄을 긋고 인덱스를 붙여요. 책을 다 읽은 후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첫 장 처음부터 줄을 친 부분을 다시 읽고 한 문장씩 외워서 필사를 해요. 그냥 책을 보면서 받아 적는 것보다 한 문장씩 외워서 책을 보지 않고 적어 내려가면 그 문장이 좀 더 깊이 저한테 와닿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분명히 방금 한 문장을 외웠는데 또 잘 까먹어요. 그래서 또 다시 보고 외우고 더 다시 쓸 때도 많지만 이 순간이 진짜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읽은 책을 꼭 기억해야 할까에 대한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너무 뻔한 얘기를 긴 시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책을 읽는 순간과 이제 필사를 하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 있어요. 이 감정을 좀 많은 구독자분들이 느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준비했고요.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의 나를 위해서 구독자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